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이어지면서 지역 산단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더 길어지면 이번 주 내로 가동을 중단하는 공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전남 지역 무소속으로 당선된 시장과 군수 영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 본진 흔들기로 해석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사고로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펼쳤는데 앞으로 오염물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다마스 과속단속 오류 사건 보도 이후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오류를 접하더라도 운전자들이 오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산단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석유화학업체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이어지면서 생산된 제품의 90%가 반출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공장 가동을 30% 줄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공장 내부에 10만 5천 톤의 철강 제품이 반출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산단 업체들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금까지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파업이 더 길어지면 이번 주에 가동을 중단하는 공장이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돼 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모레로 미뤄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나로 우주센터에 강한 바람이 불었고 향후 더 세질 가능성이 있어 발사대 기술진의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누리호 이송과 발사 일정을 모두 하루씩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이 하루씩 연기되면서 누리호는 내일인 15일 발사장으로 이송돼 16일 발사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호남의 딸을 내걸고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잇따라 전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무소속 시장 군수의 영입도 타진하며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의 본진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딸을 내걸고 압도적 1위로 최고위원이 된 조수진 의원이 목포를 찾았습니다. 민생 점검을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민주당 본진 흔들기로 해석됩니다.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 체제마저 흔들리며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을 비판하며 조 의원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DJ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당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어서가 아니라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내로남불이 김대중 정신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7곳에서 무소속 시장 군수 후보가 당선됐는데 국민의힘의 영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 의원은 무소속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을 만났고 역시 무소속인 노광규 순천시장 당선인과도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서를 감안해 입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여 성향의 무소속으로 분류되는 게 지역 발전에 유리할 거란 겁니다. 이 7분이 다 입당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과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소속 7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간담회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조 의원은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의 목포 방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이도 방문 일정의 다리를 자신이 놓았던 일화를 소개하며 윤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부각했습니다. 전남의 가뭄을 챙기라는 대통령의 연락이 있었고 목포대 의과대 신설 현안도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의중도 있으시고 아마 그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여름 이후 서진 정책의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선언하는 등 집권당이 된 국민의힘의 서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적잖은 노력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의미 있는 변화가 서서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 제4호로 철광석을 2300도의 고열로 녹여 주철을 만드는 제철의 핵심 설비입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가 3,700억여 원을 투입해 이곳 4호로의 설비를 전면 새롭게 교체하는 2차 개수 사업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9년 1차 개수 사업 이후 15년 만입니다. 이번 포스코 황양제철소 제4호로의 2차 개수 사업은 스마트고로 시스템 구축 외에도 다른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청정 브리더 신규 적용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환경 설비가 새롭게 대폭 추가 적용된 겁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는 4호로에 적용된 환경 설비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휴풍용 집진 브리더를 적용하였고 원료 지역 집진 설비를 확충하는 등 비산먼지 배출을 90%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가 지난 5년 동안 4호로에 적용된 환경 설비를 포함해 투입한 환경투자 사업비는 모두 6,100억 원. 앞으로도 3년 동안 원료 야드 밀폐화 등 환경 사업에 8,2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포스코는 노천 야드 밀폐화 등과 같은 친환경 설비를 지속 도입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는 아직 대기오염물질 최다 배출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도 서서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말 기준 16,120톤으로 3년 연속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의 저탄소 친환경 생산체제 전환 프로젝트는 이 같은 유의미한 성과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기대치에 이르기에는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가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지역사회와 수기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한 업체 임직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수치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 모 업체 관계자 2명과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340여 차례에 걸쳐 염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고의로 누락시켜 각종 행정처분과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피해왔으며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리 오해도 없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지역의 노동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제철 범시민대책위는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선고를 수차례 연기한 것도 모자라 이달 초 예정된 선고 기일을 또 미뤘다며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며 소송에 참여한 258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판결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다마스 과속 단속 오류 사건 보도 이후 억울하게 단속됐다는 비슷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들은 단속 오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최근 경량 승합차 다마스가 계기판에도 없는 시속 152km 초과속을 했다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단속 카메라 측정 오류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로차 기사 이건동 씨도 지난 2017년 여수산단 도로에서 규정보다 시속 59km를 초과한 시속 139km로 달렸다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항의하자 경찰은 단속 카메라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고 결국 해당 날짜에 시속 139km로 달린 적이 없다는 차량 운행 기록을 제시하고서야 겨우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수경찰서 전화하니까 절대 카메라 이상이 없대요. 이거를 해명하려면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종종 발생하는 황당한 과속 단속 오류. 그나마 차량 운행 기록이 남는 화물차는 해명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다마스처럼 일반 운전자들이 오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속 카메라 측정값을 반박할 물증을 운전자가 직접 찾아 해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단속 적발 사실이 운전자에게 통보돼야 하는 의무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와 단속 지점 주변 CCTV는 2주면 대부분 사라지는데 운전자가 과속 적발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통보를 받게 되면 입증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화로차 차주와 논란이 된 다마스 차주도 각각 단속 4개월과 6개월 뒤 통보를 받았는데 다마스 차주의 경우 블랙박스가 이미 사라져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경찰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해보지 않고 무조건 차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 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무고함을 적절히 해명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잔뜩 흐린 날씨에 빗발까지 날리는 서늘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도 거세게 불었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여수가 18에서 23도, 순천이 18에서 26도, 광양은 17에서 25도, 고흥은 16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18에서 26도, 목포는 18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는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주말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에서 22도, 낮에는 31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다행히 최근 단비가 내리긴 했지만 가뭄 해소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가뭄에도 땜질식 대책에 그치면서 농민들은 기우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의 투자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농업을 홀대하는 정부 기조 속에 농민들이 기댈 곳이 하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군의 한 마을. 주민들은 길일로 받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에 마른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수년째 영농철 물 부족 문제를 하소연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 면적은 농지 땅은 면한데 용수는 그대로예요. 40년 전에 그 용수 그대로이기 때문에 항상 그 모내기철 만들면 물이 부족해요. 이 마을은 저수지에서 멀리 떨어진 축구장 300개 가까운 면적 200여 헥타르의 논에서 모내기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가 간신히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멀리 떨어진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간이 양수장을 설치한 겁니다. 항구 대책을 하게 되면 작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아마 100억 단위의 사업비가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영암과 무안, 신안에서만 31곳의 저수지가 저수율 40% 미만으로 심각 단계에 놓였고 26곳은 경계 단계입니다. 광주 전남 농업용수 저수율도 47.1%로 지난해보다 16.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매년 가뭄 피해 지역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지원은 임의 규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매 5년 단위로 정부가 용수 공급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가뭄 속 물 걱정에 시달리며 전남 지역의 모내기는 이제 90%가 완료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물가 충격에 국내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지역에서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의 5월 광주 전남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의 주식거래 대금은 6조 4,695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9,051억 원, 12.3%나 감소했습니다.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 대금 비중도 전달 0.84%에 비해 0.05%포인트 낮은 0.79%로 다른 지역보다 거래 대금 감소세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을 맞아 10대들이 숨겨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댄스 스트릿이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만 12세에서 18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댄스 스트릿을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신청을 통해 12개 팀을 선발한 뒤 다음 달 24일 박람회장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주 무대에서 본선 경쟁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는 다음 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여수시 일원에서 진남 거북선 축제와 함께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광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제9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추천에 들어갔습니다. 제9대 광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당선인 11명은 오늘 회의를 통해 제9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의장의 3선의 서영배 당선인을 전반기 부의장의 4선의 백성호 당선인을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9대 광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은 다수 의석수에 자만하지 않고 지역 발전과 지역 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소수당과 협치할 것이라고 의장단 추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여수산단이 안전하고 환경적인 산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여수산단 거버넌스 권고안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오늘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2월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이 확정됐지만 1년이 넘도록 기업들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채 환경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전라남도가 거버넌스 권고안의 온전한 이행을 도정 목표로 세워 반드시 실현할 것과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도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